네, 최근 김정은의 태도 변화, 워낙 급격히 바뀐 태도 때문에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는 해석이 분분했었는데요. 심정수 차장, 네. 중국의 북한 전문가의 입에서 이 색다른 분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민족의 보검이라고까지 했던 핵을 폐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 경제적 제재도 아니고 중국의 이 장랭구이라는 학자의 경우에는 미군의 군사훈련이 전환점이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핵항모들이 북한 인근까지 와서 무력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는 전투기가 230대가 북한 인근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평양을 때릴 수 있다라는 위협이 김정은을 바꿔놨다라고 중국 측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있었던 훈련, 한미연합훈련, 이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 왔었고 또 이어서 미군의 전략 자산들, 전투기가 23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누비고 다녔었죠. 바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었습니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이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 김정은에겐 상당한 위압적인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했군요. 네, 일단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압박을 받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가 고프면 북한 주민이 배가 고프지 김정은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 생각을 했지만 일단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면 바로 목표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 자체가 김정은 태도를 바꿔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자료 그림이요. 당시에 지난해 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이 그래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공군 훈련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인데 안 소장님, 당시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계속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누비자 김정은이 개마고원 인근으로 피신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11월 말에 이제 평양을 출발해서 12월 3일 이제 강계에 있는 그 만포 압록강 타이어 공장에 들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삼지연의 감자가루 공장을 들리면서 삼지연까지 가는데 약 일주일 사이에 삼지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이미 김정은은 우리 군사력의 위력감을 느꼈고, 물론 뭐 김정은은 6.25 전쟁을 경험한 그런 트라우마는 없겠습니다만은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어도 270대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북한을 초토화시킨다면 그건 뭐 몇 시간 안에 끝난다, 이런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미 뭔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 이 장랭구이 교수가 말하듯이 그 당시의 시점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생각을 바꿨고, 아마 그래서 몇 개의 핵무기를 감추는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체제 존속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있었던 훈련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글쎄요, 그렇게 매년 있는 연례 훈련에 과연 겁을 먹었을까 의문점이 들죠. 그런데 지난해 10월과 12월의 훈련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당시에 230여 대의 전략 자산들, 공군 전력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과거에는 항공모함에 전투기들을 실은 채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때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흩어져 있는 미 공군기지들이 당시에 미 본토에서 날아온 전략 무기들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토세 기지에는 미사일과 탄약 등 물자들이 대량으로 반입되어서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이 부분은 김정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도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항공모함이 세 척이 와서 울릉도 근처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훈련한 적이 최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바로 이어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라는 것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북한을 실제 폭격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이 상태에서 그냥 북한을 공격하면은
바로 북한 체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 네. 미국이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 첨단 전투기들을 갖다가 일본에 있는 그 기지에다가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일본에 배치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의미였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과거에는 이제 이 전투기들이 태평양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네. 전투기들 대부분 다 또 한국 쪽을 바라보는 아하. 서쪽으로 우리 동해 쪽으로 해서 많이 또 전투기 배치기 되기 때문에 아하. 뭐 공중구비를 안 받아도 F-20이나 F-35가 바로 북한을 폭격하고 되돌아갈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네. 현재 요번에 한미연합훈련 때 항공모함이 안 온다 하더라도 네. 현재 있는 무기만 가지고도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요,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있을 당시에 저희 뉴스탑10에서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그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전략 자산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이 방송을 하고 사실은 몇몇 시청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진짜 전쟁 메시지로 해석이 됐었던 거군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주일미군 초청으로 저 기지를 한번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요코다, 이와쿠니, 그다음에 가드나 기지, 이제 후텐마 기지 등등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무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가데나 기지나 이쪽 오키나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병대 가 주로 이제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 미 해병대가 직접 투입이 되고 요코다 기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핵잠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항공모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쟁이 날 경우에 사실 후방 기지면서 직접적으로 또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지거든요. 사실 이제 일본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군사적인 어떤 긴밀한 관계고 또 일본도 자위대가 굉장히 어떤 무력이 많습니다. 사실 뭐 공중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라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했을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중국 전문가가 분석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결심, 파격적인 결심, 태도를 바꾸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밴쿠버 회의에서 결정됐던 북한 해역의 해상 봉쇄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해상 봉쇄에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s it was in the beginning, the great goal of the pressure campaign is to cut off the sources of funding that the DPRK uses to finance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dditionally, we must increase the cost of the regime's behavior to the point that North Korea comes to the table for credible negotiations. The object of negotiations, if and when we get there, i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안 소장님, 그러니까 물론 이 경제 압박과 이 군사적인 압박 모두 다 효과를 발휘를 했었겠지만 이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중국의 북한 전문가가 저렇게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이 무력 시위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해상 봉쇄, 밴쿠버 회의에서 이 해상 봉쇄를 아주 실질적인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상 차단이에요. 해상 봉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려다가 지금 평창 때문에 지금 스탑된 상태지만 평창이 끝나면 지금 해상 봉쇄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 루트가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물자들을 중국을 경유해서 이게 북한에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마저 이 뭔가 그 미국의 봉쇄에 협력하면서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해상이 유일한 통로가 됐는데 이것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거부할 경우 바로 발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거의 북한으로서는 손발이 다 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강한 제재로 북한은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장래인구이 교수가 또 시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밴쿠버 회의라는 것이 바로 한국전 참전한 16개국의 그렇죠. 회의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의 그 성격을 바꿔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